자,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무려 53분 동안 기자들도 없이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공지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53분 동안 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의료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의료 계약일 수 있고요. 의사 파업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니들이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안을 가져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연봉을 얼마를 받더라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요. 제가 이거는 유머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윤석열을 지금 탄핵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싫은 거야. 심하면 내 측근한테도 배신당했지, 마누라한테 배신당했지.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나는 감옥에다가 들어갔을 때 내가 술만 놓으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난 그 정도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말 좀 심각하죠.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의사 숫자를 증원을 한데 적극 찬성하는 편이에요. 근데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라는 부분에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찌 됐건 국민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정치라는 정치 세력에서도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로지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으니까 니들은 닥치고 따라와. 지금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제 밤에 굉장히 조마조마했다. 뭐 대국민 사과라도 할 줄 알고. 아니 사과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 바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제 오늘 윤석열이가 한 짓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과를 하고 읍소를 하면 지지층이 떨어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을 그렇죠. 지지해왔던 30%가 내가 윤석열을 지지한 게 저렇게 세게 나가지고 막 진보 탄압하고 검찰 독재 효과 만들면 그 막 박수쳤던 그 인간들이 봤을 때 내가 그간 여러분들 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기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안 할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선거에 막 닥쳐가지고 질 것 같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할까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맞아. 2,000명은 과학적으로 산출해낸 숫자야. 그래서 앞으로 니들이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서 2,000명인지 아닌지 뭐 한번 보자 이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말을 하는데 혼자 53분 하는 건 태어나 처음 봤어. 그게 현실화된 거야. 1시간 중에 50분을 지가 말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옛날에 58분 이야기 하셨다는데 이제 53분으로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질문과 이렇게 기자들에 의해서 질문이 되고 반대 의견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프롬프터인지 아니면 종이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렇게 혼자 떠드는 거는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거죠. 일방적인 주입인 거죠, 이거는. 소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여. 근데 과학적 근거에선 과학적 근거를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도 밝혀졌다시피 의대에 대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확보안은 전혀 없는 이런 상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공개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 독재 국가에서 리더의 자세인 거죠. 이거는. 내가 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 선거 전략을 택할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는데 극우 지지층한테는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어요. 옛날에 그 고전 소설인데 그 고환염에 걸려가지고 애를 못 낳았는데 와이프가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근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무리 뜯어봐도 안 닮았어. 보니까 발가락이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우리 애랑 나랑 발가락이 닮았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소설이죠. 그렇죠. 윤석열이 이거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지지를 해주고 싶은 거 지지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대 증원하니까 의대 증원 야 이거 잘했잖아. 이거 민생 아니야 민생 하면서 의대 증원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빼버리면 그렇지. 이거를 빼버리면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나리오가 맞긴 맞아요. 의사들을 자극해가지고 극한의 상황을 간 다음에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 사이 이면태기가 의협회장 그렇죠.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또 지금 교수들 사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야.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윤석열이는 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으로서 변함없어. 다수 국민들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딱 정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를 직접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메시지가 의대 증원 규모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2천을 고수하는 거잖아. 2,000공 닮아가지고 이제 온갖 2,000이라는 숫자가 막 등장을 하는데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윤석열하고 상당히 다른 결로 가는 측면이 있고요. 함은경이는 드디어 너 탈당해. 이런 말 나올 때 됐죠. 그렇지. 사실 늦었어. 네. 사실 이 말을 듣고 딱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총선 이후가 정말 볼만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현역 중에 떨어진 사람들 이탈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을 그랩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다가 날아갈 게 거의 확실해진 분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한 놈이 보여. 그러면 그거 이탈 그거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이 정치력으로. 네, 맞죠. 못 잡고요. 그걸 못 잡는 동시에 한동훈한테도 주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찌라시처럼 돌았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김빼기 하는 차원에서 그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오늘 아침 종편 라디오에서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오늘 대통령이 뭔가 사과 비슷한 말이라도 할 거다라고 예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과는커녕 사실은 뭐 2,000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라는 비슷한 말이라도 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인 측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여기 앉아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은 선거 기간 중에 사고를 한두 건 더 치실 것 같다고. 이것도 사고 친 거고요. 그렇죠. 사고 그렇죠. 친 거죠. 근데 남아있는 시간을 보니까 한 건 좀 더 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가 오늘 필리버스터 한 거예요. 시발. 그렇죠. 필리버스터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 안 하나만 되는 하는 필리버스터. 야, 그 문장을 53분짜리 쓰는 건 쉽지 않은데. 좀 본인이 썼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느 정도 짧게 끝나면은 뭐 의사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지지 성향에 따라 약간 다를 텐데 분명히 의사들 숫자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한 4,500명 정도 늘어나면 의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정도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물러섰던 거거든요. 그 사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고 어제 보니까 33개월 된 아기가 지금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에 빠진 거죠. 물에 빠져가지고 심폐소생해서 맥박을 살렸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없었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해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의 저는 윤석열 사람 죽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희가 뭐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두세 줄 가지고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건 그거는 자연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파업 사태를 누가 만들었는가? 과연 의사들의 고집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너무 성급한 정책 결정이 만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현재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길어지면은 결국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측면이 있고 예. 정부는 스피커가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53분 읽은 게 뭐예요. 내 잘못 없다. 의사들 늘려야 된다. 그래 나는 이 당연한 개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뒤에 걸었잖아요. 지역의 어떤 의사들은 3억을 받고 이 숫자를 일일이 나열을 했다고.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 그거 견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직군이 얼마를 받느냐가 그 직군이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담화를 지켜보고 결정하자 했는데 딱 담화 끝나자마자 함은경 확 튀어나와가지고 너 탈당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고 한 5분쯤 됐을 때 댓글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댓글 중에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53분 만에 딱 끝나니까 나온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술 깼나 보다. 아니 나 깜짝 놀란 게요. 내가 밤에 새벽에 잠을 자려고 채널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근데 아침에 11시쯤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하는 게 내 귀에서 들려. 근데 한숨도 자고 일어났더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재방송인가? 봤더니 53분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장에서 뛰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죠. 주말에. 미치는 거죠. 자, 근데 윤석열은 오늘 총선 9일 앞두고 내가 오라. 나는 여기 물러설 생각이 없어. 그렇죠. 요거였고 국민들한테 일기토 건 거죠. 국민의힘은 징징대는 작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물론 속을 사람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거 윤석열이가 읍수작전한다고 사실은 윤석열 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원래 지지층인 극우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어. 사실 가장 좋은 건 윤석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함은경이는 윤석열 탈당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 국민의힘의 조혜진이는 윤석열 공개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무릎 꿇어라 국민 앞에. 저기 메시지에 보면 저 조혜진 메시지 세더라고요. 엄청 센데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친민주당 쪽도 아니에요. 메시지가.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또 뭐 민주당 엄청 공격하는 메시지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 알리바이를 위한 거고 한번 잠깐만 보면 봐봐요. 대한민국이 백척간도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미 망했거든.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작금의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윤석열은 그냥 레임덕으로 들어간 거예요. 레임덕으로 이미 들어갔죠. 빠른 속도 데이드덕으로 가고 있죠. 만약에 조혜진이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담화의 사과의 메시지를 막은 측면도 있어요.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 사과를 하면 조혜진이 시켜서 그런 거잖아. 그런 것도 그렇죠. 자기가 무릎을 꿇는 듯한 그것도 국민들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유감의 표명이 조혜진의 저 기자회견으로 유감의 표현이 한 줄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 54분 될 뻔했구나 저씨. 근데 조혜진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는 거죠. 김해을 지지도 최근 나온 거. 민주당 김정호 49.7, 조혜진 39.0. 저거라도 했어야 됐네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부울경 다 합쳤더니 여론조사에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 15곳이 넘어요. 요즘 여론조사 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잖아요. 저 창원은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곳이에요. 창원 진해구. 네. 황기철 49.6, 이종욱 38.2. 그 창원이 마진창. 마창진. 아,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뜨이는 정치인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미치는 거죠. 지금 뭐 지금까지 공천 못 받을까봐 캐비넷 털릴까봐 받은 말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의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판사판이에요. 공천 받았지. 그럼 공천 받으면 뭐해?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 못하게 생겼지. 거기에다가 현재 빠른 속도로 레임덕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사람이 캐비넷은 과연 제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자기 캐비넷도 지금 잡기 힘들어가지고 김건희 무혐의 처분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뒷날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캐비넷도 딱 찍어서 뭐 조국 가족, 이재명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상황이란 모를까? 저거는 불가능하고요. 나중에 검찰이 방기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한번 그래요, 봐봐요. 맞아요. 검찰이 윤석열 이제 지금 사실상 대드덕 상태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말을 누가 들어요? 그럼 일단 검찰총장론부터 사실상 이렇게 뺀질뺀질하기 시작할 그렇죠. 거야. 돌아서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나는 윤석열 특검에 특검이 이루는 강백신 이런 애들 추천해요. 어미준 이런 애들. EJ. 적절하네요.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가 뒤집힌 나경원 한번 볼까요?
SNS. 한번 읽어봐요. 나경원 목소리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야 목소리 똑같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1번. 사실 나경원이가 컨텐츠 없죠. 그리고 저출산 뭐 고령화 대책 뭐 위원회 뭐 위원장 할 때 여기 저 당 대표 뭐 출마하려다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출마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빠로 나경원 선생님께서. 근데 현장에 민심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하면 지는 거거든요. 유세할 때 그랬잖아. 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지역구만 5-6번씩 오냐. 드디어 뒤집혔어. 아니 저 이재명이 동작을에 5번 왔다는 이야기가 저 페이스북에 다른 글에서도 4번 5번 정도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동작에 이렇게 자주 와라는 거를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경원이. 그리고 한참 많이 부족했고 전달하고 충실한 역할을 못했으면 출마하면 안 되죠. 뭘 그러니까 믿고? 내가 나경원 이걸로 정계 은퇴시켜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따가 이런 조사는 따로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모양들 한번 보세요. 이제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정치 조금만 관심 있었던 분들 역대 선거에서 저렇게 큰절하는 정당 이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거 졌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바람, 기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건 저렇게라도 하면 표가 한 석이라도 더 올까 하는 이게 중도나 민주 진영 쪽이 하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윤석열이 담화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지지층 중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수도권에서 70%만 국민의힘을 찍고 있어요. 30%의 사람들은 아예 이탈을 냈거나 민주당 후보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 입장에서 봐봐요. 저 뜻은 자기 지지층들한테 투표장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미 졌다는 걸 자인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메시지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약간 구걸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후보들도 큰절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저렇게 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본 말로는 도계자라고 하죠. 도계자 박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도계자라는 거는요. 그 어떤 신호냐면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도계자는. 물론 이제 사죄하고 사과하면서 나의 진심을 전한다 이런 말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뭐 100억 100조를 쓰네 1000조를 쓰네 해봐야 우리가 너희들 어떻게 믿어. 맞죠. 네. 맞죠. 믿을 수가 없죠. 자, 한동훈은 뭐 국민 눈치만 본다고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거 사실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사실은 같은 자웅동체 같은 거예요. 말투나 어떤 이미지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판에서 막말 해대고 막 이런 측면이 있지만 국민 눈치만 보겠다. 한동훈이 국민 눈치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말하는 저 국민은 윤석열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저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국민 눈치만 본다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눈치만 보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읍소의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층이 이탈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큰절하면서 읍소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겠는가. 그렇지. 예. 그렇지. 왜 저래? 싫을 그런 것 같아요. 느낌 나올 억장이 거예요. 무너지죠. 하면 안 그거 돼. 보면 화나고 억장이 무너.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우리가 인정을 하거나 안 하건 윤석열 광팬들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광팬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윤석열 한동훈 광팬들이 봤을 때 저걸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걸 할 수밖에 없는 얘네들의 심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섞였어요. 이를테면 중도나 윤석열을 그렇죠. 지지하지 예. 않는 보수층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속지. 우리는 안 속죠. 속은 적이 없어 처음부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지금 딴주머니 차고 있는 거죠. 완전히 대립. 완전히. 이렇게 예. 비례 그 공천하면서도 한동훈 걔가 약진한다 할 정도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저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쫓겨날 거라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거는 윤석열한테 내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쫓아내려는 세력.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두 번째 버전 아니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아니, 근데 윤석열 눈치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쫓겨날 때인데 875온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런 말을 함으로써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는 아 이미지를 한동훈이 심어주죠. 그쵸 쫓겨날 가능성이 있나 보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준다는 맞죠, 거죠. 맞죠. 저런 말 할 필요가 없는 할 거죠. 필요가 없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윤석열이 딜레마하고 똑같은 건데 얘네들이 이겨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겨도 권력의 중심은 한동훈한테 넘어가요. 그렇죠. 지면 윤석열은 탄핵이에요. 굳이 말하면.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이 이기면 우리한테도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이긴 한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네. 일이 없죠. 어찌 됐건 우리 팝콘 튀기면 돼요. 제가 근데- 쫓겨날 거요. 이런 말 하는 순간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 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맞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요즘 말이 좀 막말을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깐엔 답답한 거야.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이 새끼는 선거 유세를 수사하듯이 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왜 저 검사일 때 야 그 새끼 자백했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동영상으로 볼게요. 저 두 분만 연속 들려줘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었죠? 한 번 더 들어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이재명 대표가 쓰레기 같은 윤석열, 쓰레기 같은 한동훈이라고 했다면 난리 나죠. 지금 아마 판세가 네, 뒤집혔을 거예요.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하거든요. 언론이 저걸 네. 실드 쳐져버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정치는 아무리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그러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해의 분배예요. 이익의 분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거기에서 의견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우선은. 그냥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을 그렇게 나와 극단적인 척을 지게 만들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상대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 동시에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설 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국민의 눈치만 본다 하면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이 예.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거 때 메시지는 중도를 향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철칙. 사실은 중도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딱 중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성향이 살짝은 좀 개혁적인 쪽에 반응하는 사람, 약간 보수적인 쪽에 반응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도를 향하라는 말은 태도를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들을 선에서 이야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뭐예요? 극우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거 까먹지 마. 이재명은 쓰레기야.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 저 새끼는. 그 전에 뭐라 그랬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가장 개같이 하는 게 너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설득할 때 말을 한다고 설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논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논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파토스죠.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파토스.
대파토스. 875원 토스. 아, 그런 게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면을 지향한 에토스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조국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서사가 보이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서사가 보이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전문직과 정치를 만나잖아요. 사회에서 검사도 전문직이라고 치면 정치를 나보다 많이 하는 전문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치를 몰라요. 원래 전문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 정치는 이미지다. 정치는 태도다. 뭐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마음이 답답한 거야. 우리가 새날이 윤석열 꼴 보기 싫으면 미치겠을 때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욕이잖아. 그 새끼 어쩌고저쩌고. 그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저 사람은. 한동훈이는 그런 거고요. 정말 쓰레기 같고 개 같은 한동훈 이야기였습니다. 씨발 진짜. 반사. 자, 4월 10일 심판의 날림 경제발전 5기 구간에 들던 브라질이 지금처럼 망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검찰공화국이 들어서면서입니다. 팩트를 알고 우리 모두 심판 선고합시다. 맞습니다. 유미 TV님 월요일 금요일 낮 12시에 방송하신답니다. 유미 TV 가시고요. 유미. 멋진 푸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미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100만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00만이 코앞에 있습니다. 네. 자, 새날은 후원 계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18770629 또는 쇼핑하실 분들은 새날마켓 이용해 주시면 소상공인도 돕고 새날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후원을 받아보지 말자. 그래서 유튜브 광고든 우리가 수주한 광고든 그걸로 한번 끓여보자. 전 나름대로는 그래도 반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생력 없으면요. 지금 후원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정치적 색깔이 조금만 다른 후원 다 빠진다. 자생력 떨어지는 거예요. 자, 새날 좀 열심히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